지난 1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사건 항소심 감정기일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나무기 전해준 2021년 이재명 전 대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선거자금 총 8억 4,7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었습니다. 2021년 대장동 개발 금품 수수 등으로 체포된 유동규는 2022년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추가 조사 후 돌연 증언을 번복하며 이재명 전 대표와 그 측근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에 따라 곧바로 제1야당인 민주당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벌이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장소에 찾아가 현장 시험 및 검증을 하는 등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전 부원장이 1억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정작 자금을 받았다는 중요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용전 부원장 측에서는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며 구글 프로그램 중 방문 장소 및 시간을 표시하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2021년 2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타임라인 기록과 구글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는 노트북, 그리고 구글 계정 이중 로그인을 풀 수 있는 휴대전화까지 제출했습니다. 이후 7월 1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었고 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감정인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기본적으로 GP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의 속도계보다 내비게이션의 속도가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가 내비게이션이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기기의 위치를 찾고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으신 일들이 생각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검찰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나 버닝썬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에서 사람 동선 또는 위치에 대해 확실한 증거 자료로 채택하며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종전과 달리 재판부의 감정 절차에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사는 구글 타임라인에서 특정 날짜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장소를 편집하는 등 데이터 수정이 가능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록의 무결성, 정확성이 의심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찰 측의 확실한 증거 자료로 채택된 관리를 뒤집는 발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구글 타임라인을 확장자 파일로 변환 시 동선을 표시한 파란색 선이 나오는데 이는 검사가 말한 대로 수정 혹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소위 말하는 로우 데이터, 원본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위치에 따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원시 데이터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정 및 삭제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원시 데이터에 의해 문제의 2021년 5월 3일에 김용전 부원장은 판교 유원홀딩스가 아닌 서울 반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외려 담당 검사가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정치검사의 조작 날조에도 진위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정치검사의 주장만 수용해 김용전 부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재판도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담당 검사가 왜 전과 달리 구글 타임라인 검증에 반발을 했는지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상처럼 담당 검사는 구글에서 구글 타임라인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는 한 감정 결과는 단지 대법원이 인정한 감정인의 추론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에서 담당 검사가 멈추고 휴정을 요청하던가 했어야 하는데 당황한 검사가 본인들의 위조 사실이 드러나게 됨을 막고자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구글의 기술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가 감정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색 엔진과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사업으로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4위에 오른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기술에 대해 검사란 신분을 앞세워 재판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의구심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IT 전문가가 아닌 검사가 구글에 대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했던 것일까요? 첫째, 구글에서 구글 타임라인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는 한 감정 결과는 단지 감정인의 추론 아니냐고 말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글 측에 작동 원리를 공개하라는 것은 그들의 기술과 영업 전략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사족을 달면 일본 정부도 한국 네이버를 상대로 하는 행태를 미국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미 국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반미 국가입니까? 윤 정권의 검사는 결국 반미 집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묵과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나 구글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또는 다자간 투자 협정 위반으로 문제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한국을 향한 트럼프에게 명분과 실리를 안겨주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심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검사는 구글의 기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정치검찰에서 제기한 반포와 판교의 거리인 대략 15에서 19km 정도 나는 오차가 사실이라면 구글은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 구글 맵을 이용한 비즈니스 및 홍보 등 기술에 대해 전부 정확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글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속이는 것이며 과장 광고 및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모한 짓을 검사가 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윤 정권 아래에 있는 검사는 과거 어떤 정부의 검사들보다 무지하다 못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 검찰이 법벌어지 정치검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주관적인 잣대로 변함없이 사건을 날조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검찰이야말로 과거 북한 공산당과 일제검찰, 경찰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 법치 자체를 훼손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계속해서 구글 타임라인의 기술적인 오차와 정확성을 따지자 감정인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과학적 방식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당시 김용전 부원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날짜와 환경에 맞춰 감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해 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타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테스트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감정인은 여러 번 테스트해 감정 데이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때 정치검찰은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감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10개에서 20개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언급하니 판사는 재판 기간이 지연되지 않고 감정인이 최대한 감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 3개월 안에 20개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치검찰은 재판이 지연된다며 불필요하게 뭐하러 그런 걸 하느냐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즉, 구글 타임라인 감정 채택을 막기 위해 검찰이 이런저런 말로 딴지를 걸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언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은 정치검찰이 구글의 기술을 문제시 삼은 건 빼놓고 기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구글 타임라인 시스템을 추적할 때 한 번만 테스트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마치 구글 타임라인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뉘앙스처럼 썼습니다. 또한 구글 타임라인이 김용전 부원장의 혐의에서 유일한 디지털 증거이기에 필수적으로 감정을 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러니 랩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종합하면 유동규의 진술 하나로 수사를 시작한 정치검찰이 각종 현장 검증과 피의자 진술 압박으로 김용전 부원장을 범죄자로 만든 뒤 최종 타겟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성원자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찰이 하다못해 세계적인 기업 구글을 꼬투리 잡아 무모하게 조작 날조를 유도하려 하는데 평소에는 얼마나 조작과 날조를 일삼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런 위법 사실이 세상에 다 알려졌음에도 정치검찰은 그 어떤 징계를 받지 않는 데다 오히려 자신들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태를 끊어내기 위해서 검사 탄핵 등 강력한 처벌을 해서 검사도 법 아래에 있는 존재뿐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 민주당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이 입법권 장악에 이어 사법권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다니 양도구육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힘을 비판하고 새로운 보수를 자칭한 개혁신당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정치검찰에 대해서 수구인 국힘과 똑같은 생각인데 이들이 무슨 새로운 보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정치검찰에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 선고를 한 사법부는 정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나마 보석으로 풀어준 것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라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다시 민주당이 입당해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을 비롯한 수구 세력의 타파를 강조하는 이현주 의원과 이재명 전 대표가 더 명확한 정통적인 보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정치검찰 및 사법부를 도려낼 수 있는 강력한 아젠다인 정치검사 탄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분들께서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